안녕하십니까. 아, 코로나 이 시대에 어떻게 건강히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9월입니다. 앞으로 저 코로나가 더 심각할 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뭐 막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하루 발생자가 이제 뭐 100명 선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우리 방역 당국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기 경각심을 가졌고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근데 한때는 우리가 막 400명 막 넘었잖아요. 또 한간에는 뭐 1000명이 넘었을 거라는 상당히 아주 긴급한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도 그 시급한 그 원인은 뭡니까? 아무래도 교회를 우리가 빼뜨릴 수가 없죠. 그 전모 목사님이 제가 아까 보면서 저기 다시 교도소에 가시는 모습 가시면서도 뭐 순교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번 우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9월호 특집은 기독교 복음주의 이 반동적인 초국가기구 이게 저 일면 톱입니다. 일면 톱. 이걸 이 톱으로 내세우고 이제 그와 관련한 이제 기사들이 뭡니까 아크람 벨카이드가 이 톱으로 썼고 기독교 복음주의. 그 다음에 우리 한신대학교의 강인철 교수님이 정치판의 부흥사가 된 한국 보수 개신교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아눅 바타르라는 또 종교학자가 나이지리아 오순절의 공화국 안비냐라는 또 필자가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민영사 민영 방송사죠. 완전히 이거 이 복음주의에 빠진 그런 방송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한국과 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이쪽 대륙 이쪽이 바로 이 복음주의 기독교가 좀 강한 지역이에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죠. 카톨릭 국가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카톨릭 국가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부흥사에 막 열을 내고 막 손뼉을 치고 노래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좀 차분하게 이제 이 예수를 이렇게 맞는 또 본인의 저는 한 주를 또 차분하게 또 반성도 하고 그런 문화가 이제 유럽 기독교 문화죠. 기본 그런 전통이 있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빠졌어요. 여기에서는 주로 중남미, 아프리카, 한국 우리가 뭐 우리나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다 비슷하다는 거죠. 이 기독교에 열광하는 거. 우리가 왜 열광하겠어요? 거기는 다 이게 부흥사가 있는 거죠. 뭐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게 이 복음주의가 이런 시대에 그들 나름의 어떤 초국가 기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이게 반동적이라는 거죠. 반동적인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는 이런 반동적인 초국가 기구 기독교 복음주의. 저는 이번 기사를 이렇게 강추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우리가 항상 들어가는 현대판 귀족 정치 메리토크라시라는 건데 이 메리토크라시는 엘리트 계급 또는 귀족 이런 클래스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이 교육 특히 교육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귀족 계급의 자동 승계인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 미국이 특히 그래요. 미국이 이렇게 뭐 수시 입학 제도라든가 또는 뭐 기타 여러 뭐 스포츠를 뭐 중시해서 또 뭐 이런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대학을 가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도 또 이렇게 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도 또 이렇게 이 가계를 잇듯이 직업도 좀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현대판 귀족 정치와 별 다름이 없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의사들이 뭐 파업을 많이 하잖아요.
저기 뭐 의대 정원을 더 늘린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자기들이 1등만 주로 했던 사람들인데 이 가짜 뉴스라고 해도 계속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가 되면 어떡하냐? 1등만 쭉 했던 사람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된 사람하고 대충 공부해가지고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의사가 된 사람 둘 중에 누구한테 진료를 받겠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런 것들의 설문지가 뭐 SNS에 떠돌고 그것도 여론이라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역작용을 일으키잖아요. 오히려 대부분 사람들이 1등을 안 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성, 미덕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그런 이기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염증과 혐오와 경멸을 보내죠. 왜냐하면 의사들 자체가 소수의 엘리트 그룹들끼리 직업을 이어 있고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난다 하잖아요. 또 그들 나름의 어떤 밥그릇 지키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현대판 귀족 정치 메리토크라시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이 사이드 톱에 나온 현대판 귀족 정치 메리토크라시를 읽으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팽배한 이런 현대판 이 뭡니까 이런 엘리트 제도 일종의 이것도 귀족 정치인 거죠. 귀족 사회 어떤 재판이죠. 이런 것도 한번 가늠해가면서 읽으면 좋은 어떤 비교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요 사이드는 밑에 아래쪽에 MBTI라고 혹시 그거 해보셨습니까? 저기 이런 성격 유형. 그 MBTI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MBTI 이 성격 유형을 가지고 이게 16가지 정도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내 친구 또 내 부모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격 유형을 보고 이제 이런 거 요즘 옛날에는 우리가 이 친구 궁합을 보잖아요. 과거에는 또는 뭐 어디 대학로 이런 데서 뭐 점집에 가서 청춘 남녀들이 우리 커플이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이렇게 보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MBTI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현상 그런 현상에 이런 어떤 심리 유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가 이게 새로운 현상이에요. 왜 그러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것은 아마 자본주의 사회가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또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성격 유형표를 이렇게 따지면서 여기에 의존하는 그런 현상 이것을 에세이스트 김지연 씨가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면의 주요 기사들을 소개를 했고요.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초점을 볼까요? 초점에서는 세르지오 알리미가 요즘에 워싱턴 세르지오 알리미는 누군지 알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프랑스판 발행인입니다. 세르지오 알리미는 요즘에 워싱턴에 지금 뭡니까? 워싱턴 정치가 엉망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 워싱턴 정치를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이 워싱턴 정치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과연 야당이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해서 워싱턴 정치가 복구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찍고 그러면서 워싱턴 정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리처드 카이저라는 미네소타주의 칼튼 대학교 이 정치학과 교수인데 아주 미국 백인 부모들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분석을 했어요. 요즘에 미국의 어떤 이런 현상이 재밌는 현상인데 대개 보면은 미국에서 백인 부모들이 대개 중산층 이상이잖아요. 또 자기 자식들은 대부분 미션 스쿨에 보내고 또 사립학교 수업료도 비싸고 그러면서 예일대나 하버드대 명문대를 보내고
또 고급 스포츠를 즐기고 뭐 그렇게 하죠. 흔히 얘기하는 뭐 브리디에가 얘기하는 어떤 문화 자본이 아주 풍부한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죠. 단순히 우리 뭐 암기식 뭐 이런 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나 문제는 요즘에 이 아시아계, 인도계나 중국계 학생들이 많이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사립 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애들이 상당히 학업 성취도가 높잖아요. 막 이 가해 선생 붙이고 뭐 암기하고 단기간에 이렇게 학업 성취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아시아 애들하고 미국 백인 애들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부모들이 이거 봐라. 그동안에는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게 완전히 이 어떤 자기네들이 어떤 이너서클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대학도 명문대를 가고 했는데 이제 아시아 애들이 이 상위 랭킹에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1등부터 10등까지 쫙 이제 아시아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미국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막 악을 쓰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 거 다 하잖아요. 뭐 축구도 하고 럭비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이러는데 아시아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 백인 부모들이 게임의 룰을 아마도 고민해 볼 거 아니에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 게임의 룰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시아 애들이 많이 오는 학교를 떠나는 거예요. 아시아 학생들이 없는 곳으로. 그 전에는 이 백인들끼리 이렇게 학교를 이게 뭡니까? 자기네끼리 학교를 다녔는데 주로 이 유색인 흑인들을 피해서 또 흑인들은 거기 갈 수도 없고 이제는 돈 많은 아시아인들이 오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어떤 또 이 뭡니까?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좀 더 경쟁이 없는 곳, 좀 더 편한 곳, 이 백인들끼리만 있는 곳으로 이 중고등학교를 옮겨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수한 백인의 그런 모습들, 그런 위상이 지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백인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요 아시아인들, 아시아 학생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아시아계 학생들이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또 다시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아시아 애들한테는 이제 나름대로 또 편견을 또 계속 쌓는 거죠. 애들이 단세포적이다. 암기 과목만 저렇게 열심히 한다. 오로지 공부만 했기 때문에 사유가 부족하다. 이기적이다. 이런 어떤 편견을 계속 유포하는 거죠. 요거 기사를 읽으면서 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답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랑스의 어떤 부끄러운 얘기인데 엘 알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과거에 알제리에. 그 알제리는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뭐 종종 뭐 이 독립운동하면서 뭐 폭탄 테러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제도 그다지 특별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그러면서 이제 무고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요 피고인들, 이 피고인들을 변호한 지젤 알리미의 어떤 고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젤 알리미는 우리 최근에 바로 요 며칠 전에 이 어떤 별세를 했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어떤 페미니스트면서 인권 운동가 이기도 하고 프랑스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인 세르주 알리미의 어머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젤 알리미는 과거 프랑스의 옛 식민지인 티니지 출신이에요. 티니지에서 어렸을 때 프랑스로 와서 프랑스에서 법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변호를 했어요. 그 다음에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한 그런 변호사인데 이번에 지젤 알리미가 타계를 하면서 그의 대표적인 이 글들을 압축을 해서 발췌를 해서 이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엘 알리아의 무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알림위에 아주 그냥 현장감 넘치는 글이에요. 이거는 그의 아주 오래전에 1972년도에 자기가 이 재판에 변호자로 이렇게 변호사로 참여했던 그 심정을 담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읽어도 알제리의 사태를 우리가 이 어떤 느껴볼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우리가 특집으로 다룬 게 미중 간의 갈등. 미중 간의 갈등인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심상찮잖아요. 과거에 뭐 코로나를 우리는 그냥 코로나라고 하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아직도 중국 바이러스라고 해요. 또 우리 또 미국에 또 편향된 우리 일부 보수 계층에서도 계속 미국 따라서 뭐 우한 바이러스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다툼 여기에서 이제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기사를 세 꼭지를 우리가 이번에 특집을 다뤘는데 하나는 우주 패권을 겨루는 미중 간의 어떤 우주 오디세이, 우주 패권을 놓고 이렇게 다투는 거. 미국은 달이죠, 달을 미국이 먼저 착륙을 하고 달 탐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중국도 이에 질세라. 또 달에 대해서 이제는 또 달의 자원을 둘러싼 미중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을 이렇게 9월에 푸르른 하늘을 보지만 그 하늘 위에는 미국과 중국이 쏘아 올린 위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위성들끼리 자칫 충돌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어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달을 어떻게 해서 달의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용도의 어떤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공위성 뭐 여러 가지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어떤 패권 다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패권을 겨루는 미중 오디세이가 하나 실려 있고 또 하나는 북극을 둘러싼 미중 간의 전쟁. 이것도 심각해요. 뭐 한편에는 북극의 빙하가 뭐 녹아내린다. 또는 지금의 지구 온난화와 어떤 그 빙하가 녹아내리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지금의 홍수, 우리 뭐 태풍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고 또 심지어는 가뭄이라든가 한쪽에서는 또 이런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 환경이 저렇게 뒤바뀌면서 벌어지는 이런 혼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북극을 둘러싼 미중 간의 전쟁인데 미국이 자꾸 이제 밀리는 모양이에요. 북극에서. 왜냐하면은 중국이 우선은 우크라이나에서 이 쇄빙선을 하나 수입을 해요. 2017년 8월에. 그걸 가지고 북극 북서항로로 진입하는 어떤 시험 운행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쇄빙선을 가지고 또 상하이에서 자기네 기술로 또 쇄빙선을 또 만들어요. 또 이걸 가지고 러시아의 협력을 받아서 이 북극에 또 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북극과 아주 밀접하잖아요. 위에 알래스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알래스카 북쪽 해안에서 문제는 알래스카가 이 북쪽에 어떤 심해 항구는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어떤 쇄빙선이 어떤 북극을 이렇게 돌면서 미국의 영토에 가까운 데까지 근접하는 거죠. 심지어 아이슬란드까지. 아이슬란드도 금융위기 때 중국이 금융 지원을 해줘요. 그 자유무역 FTA 협정도 맺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콧장드까지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긴장을 하는 거지. 자기네들은 알래스카여 섬 저기 뭡니까 이 해안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깊은 항구가 있어가지고 큰 배들이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이게 발이 묶여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넘나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극의 어떤 헤게모니를 넣고 서로 다투는 이제 그런 양상이에요. 그 부분을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북극의 곰들은 이거 다른 얘기인데 기후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이제 녹고 이러면서 또 위기를 맞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이 글은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중미 무역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전략 자원이에요. 전략 자원의 히토리라는 게 있잖아요. 중국에 히토리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중국에. 그래서 근데 중국은 히토리유 생산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또 히토리를 수입을 해요. 외국에서. 자기네 자원을 아껴 쓴다는 거지. 자기네 히토리도 수출을 하긴 해. 그러면서 자기네도 수입을 해. 근데 세계 각국이 중국산 히토리에 크게 의존해요. 크게 의존하는데 근데 이 중국은 여차하면은 미국에 대해서 야 너네한테 내가 히토리 너네들한테 수출 안 하겠다 이런 협박도 해요. 협박도 하는데 여하튼 중미 무역 갈등의 핵심은 이 전략 자원 히토리. 그래서 히토리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지정학적인 면에서 기사를 까미유 보르톨린이라는 전 프랑스 재무부 경제 분석가 이 고위직이 이걸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의 외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할 그런 내용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지구촌과 관련해서 지구촌 기사를 제가 몇 개 그냥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이 청원 물결 프랑스 전역에 이 청원 불순 이게 뭐죠? 불순이라고 하는 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좀만 있어도 이 뭡니까 사법 당국에 이 청원을 하고 이게 꼭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강화문 어디에서 시위 뭐 못하게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또 이걸 헌법재판소에 얘기를 하고 뭐 또 막 이 표현의 자유니 뭐 집회 시위의 자유니 막 또 청원을 하잖아요. 어디 그뿐이겠어요. 또 반대로도 뭐 청와대 뭡니까 이런 데다가도 청원하는 거 수없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프랑스에도 이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청원. 그래서 왜 그러한지 이 정치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하지 순례라는 게 있어요. 성지 순례인데 일종의 그 하지 순례로 해서 꽤나 그 관광 수입을 많이 올리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우디 가문의 제2의 석유라고도 불릴 만한 아주 돈벌이 수단인 거죠. 그래서 하지 순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아랍의 언론들의 어떤 현상인데 한쪽에서는 과거에 어떤 식민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민지적인 어떤 이 프로파간다로서의 어떤 언론 또 하나는 민족 감정이 다분한 그런 어떤 언론 그런 언론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국제공항에 그 상수가 있으면 또 하수가 있잖아요. 하수. 우리 상수도 있듯이 하수도 또 있고 그러듯이. 그래서 요 공항에 국제공항 하수에서 코로나가 이제 발견됐다고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 국제공항에 우리가 청결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하다. 얼마 전에 제가 그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이 배수구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염된 사례를 이제는 공항에서도 결코 안심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네요.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주로 유럽에 있는 국제공항인데 네덜란드와 그 다음에 프랑스, 아무튼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코발트 문제, 코발트가 어떤 산업 자원이지만 대단히 오염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 콩고 민주공화국에 아프리카는 이게 코발트 광산이 주요한 수입원인데 이게 여기에서 온갖 이 힘든 어떤 이 아동들이 아동 노동이 심각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좀 오염도 많을 텐데 그래서 아동 노동 아동들이 여기서 힘겹게 일하는 그런 부끄러운 청색 금속 코발트의 그런 어떤 이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그 문화 특집을 많이 다루었어요. 문화를. 그래서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와 그리고 지난번에 노트르담 성당이 한번 화재 사건 났잖아요. 거기에 노트르담 성당 복원을 하는데 뭐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 변질되는 퇴역 군인들 어떤 조합이 여기에 복원에 더 어떤 가담을 하고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옌냉크라는 중국의 아주 핫한 작가잖아요. 그래서 그의 단편 소설이 하나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음악가 바흐, 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바흐 음악의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책에 대해서 책은 이 종이 위기의 어떤 시대의 어떤 책의 어떤 신성한 가치 이런 것도 다루고, 그리고 이제 영화평 시네마 천국,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시네마 천국도 다시 상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중 시내 극장에서 그래서 그 영화관에 대한 어떤 추억 또 공간이라는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요즘에 대중문화가 이 착하지 않는 조금 나쁜 남자, 나쁜 여자들한테 이 주인공이 어떤 매료되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문화평론가 유수연 씨가 또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문화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장 좀 알리고 싶은 거, 좀 고지하고 싶은 게 저희가 9월 말에 창간 예정인 마니에르 드부아 요겁니다. 마니에르 드부아. 그래서 요거를 저희들이 텀블벅으로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한 25일 동안. 그래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저희도 예기치 않은 그런 성공을 거두는데 무려 1,000명 정도가 이 펀딩에 참여를 하셨고 또 4천만 원 이상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훨씬 이제 여유롭게 좀 더 질적인 면에서 훨씬 뛰어나고 또 볼만한 그것도 멋진 편집을 할 수 있는 총알을 이제 자금을 마련한 거죠. 근데 요거 이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서점에는 9월 27일쯤에 쫙 이제 주요 서점에 깔리는 거죠. 또 정기 구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목이 좀 우리 이름으로 좀 생소한데 마니에르 드 부아르, 한국말로는 이제 뭐 사유하는 방식, 아니 또 관점 이런 의미예요. 이제 개간지로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주로 목차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임상훈 박사가 옆에 있었더라면 좀 더 이렇게 한 몇 개 주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커스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는 그렇게 혼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좀 뒤집박죽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9월호도 여러분들이 꼭 사랑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